2000년과 2001년 전라남도의 한 작은 마을에서 연이어 발생한 두 어린이 실종 사건을 다룬 미스터리 다큐멘터리입니다. 당시 8세 비양과 7세 시양이 각각 하굣길에서 사라진 이 사건은 2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사건의 배경이 된 곳은 전라남도 남부에 위치한 인구 4만여 명의 작은 군 지역입니다. 청자로 유명한 이곳은 평소 조용하고 평화로운 농촌 마을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주민들 대부분이 서로 알고 지내는 소규모 공동체였기에 아이들의 실종은 더욱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마을에서는 문을 잠그지 않고 사는 것이 당연했고 아이들은 자유롭게 골목을 뛰어다니며 놀았던 곳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이 발생한 것은 2000년 10월 13일 금요일이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이던 비양은 평소처럼 오후 3시 10분경 하교를 마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비양은 활발하고 명랑한 성격으로 반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습니다. 평소 피아노를 배우고 있었고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아이였습니다. 비양의 집은 학교에서 약 1.2km 떨어진 마을 끝자락에 있었습니다. 대부분 논밭과 작은 야산으로 둘러싸인 한적한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평소 비양은 같은 방향으로 가는 친구들과 함께 집으로 가곤 했지만 그날은 친구가 학교에 물건을 두고 와서 혼자 먼저 출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양을 본 것은 학교 정문을 나서는 모습이었습니다. 비양의 어머니는 평소보다 늦은 오후 5시가 넘어서야 아이가 집에 오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비양은 평소 사시면 어김없이 집에 도착해 엄마에게 학교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친구 집에서 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곧바로 주변 이웃집들을 찾아다니며 아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디서도 비양의 행방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오후 6시가 되자 비양의 아버지도 직장에서 급히 돌아왔습니다. 부부는 마을 구석구석을 뒤지며 비양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웃 주민들도 하나둘씩 수색에 참여했고 곧 마을 전체가 비양을 찾는 수색 작업에 나섰습니다. 저녁 8시가 되어서야 경찰에 실종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수색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마을 주민들과 자원봉사자들까지 나서서 밤새 비양을 찾았지만 아무런 단서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학교에서 집까지의 경로를 샅샅이 뒤졌고 주변 야산과 저수지까지 수색 범위를 넓혔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비양이 즐겨가던 문구점과 친구들 집까지 모두 확인했지만 그날 오후 비양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첫 번째 수색에서 발견된 것은 비양의 노란색 머리끈 하나뿐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약 500m 떨어진 논두길에서 발견되었는데 평소 비양이 매일 착용하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는 가방이나 옷, 신발 등 다른 물건은 전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이 머리끈이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주변을 더욱 면밀히 수색했지만 추가 발견물은 없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1년 뒤인 2001년 9월 24일 월요일 또 다른 아이가 비슷한 상황에서 실종되었다는 점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이던 시양 역시 하교 후 집으로 가는 길에서 사라졌습니다. 시양은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이었지만 그림 그리기와 만들기를 좋아하는 아이였습니다. 특히 꽃과 나비를 그리는 것을 좋아했고 항상 작은 스케치북을 들고 다녔습니다. 시양의 집은 학교에서 2.3km 떨어진 곳에 있었는데 비양과는 다른 방향이지만 역시 한적한 농촌 지역이었습니다. 시양은 평소 할머니가 마중을 나와 함께 집에 가곤 했는데 그날은 할머니가 몸이 아파서 혼자 집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담임 선생님도 시양이 혼자 집에 가는 것을 확인하고 조심히 가라고 당부했다고 합니다. 시양의 실종은 비양보다 더 빨리 발견되었습니다. 평소 오후 4시면 어김없이 집에 도착하던 시양이 오후 6시가 되어도 나타나지 않자 가족들이 바로 수색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시양의 어머니는 비양 사건을 기억하고 있었기에 더욱 빨리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아무런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시양의 경우에는 학교에서 약 800m 지점에서 그의 작은 스케치북이 발견되었습니다. 평소 시양이 애지중지하던 것으로 그 안에는 그날 그린 나비 그림이 들어있었습니다. 하지만 스케치북은 찢어진 상태였고 몇 장의 그림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것이 단순한 실수인지 아니면 의도적인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워했습니다. 연이은 실종 사건으로 마을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주민들은 아이들을 혼자 다니게 하지 않았고 등하교 시간에는 반드시 어른이 동행하도록 했습니다. 학교에서도 비상대책을 마련하여 교사들이 직접 위험 지역까지 아이들을 데려다 주었습니다.
평소 활기찬 마을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고 해가 지면 아무도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당시 수사를 담당한 지역 경찰서는 대규모 수사본부를 구성했습니다. 상급 경찰청에서도 수사관들을 파견하여 총력 수사에 나섰습니다. 수색견을 동원한 현장 수색은 물론 헬리콥터까지 투입하여 공중에서도 수색 작업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두 아이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이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여러 목격자들의 증언이 수집되었습니다. 비양 실종 당일 오후 3시 30분경 학교 근처에서 낯선 남성이 여자아이와 함께 있는 것을 본 주민이 있었습니다. 목격자는 50대 여성으로 당시 농사일을 하던 중 우연히 본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거리가 200m 정도 떨어져 있어 정확한 인상착의나 아이의 신원을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또 다른 목격자는 그날 오후 4시경 의문의 승용차가 마을을 빠져나가는 것을 봤다고 증언했습니다. 평소 마을에서 보지 못한 차량이었고 운전자는 모자를 눌러 쓰고 있어서 얼굴을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차량 번호판도 흙으로 더러워져 있어서 정확히 읽을 수 없었다는 것이 목격자의 설명이었습니다. 시양의 경우에도 비슷한 목격담이 있었지만 역시 구체적인 정보는 부족했습니다. 한 주민은 실종 당일 오후 학교 근처에서 아이를 부르는 남성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했지만 정확한 시간이나 위치는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그 목소리가 시양과 관련이 있는지도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두 사건의 연관성에 주목했습니다. 비슷한 연령대의 여자아이들이 학교 시간에 실종되었다는 공통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두 아이 모두 평소와 다르게 혼자 집에 가던 날 사라졌다는 점도 우연의 일치로 보기에는 석연치 않았습니다. 연쇄 실종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수사팀은 주변 지역의 성범죄 전력자들을 전면 조사했습니다. 반경 50km 내의 아동 대상, 범죄 이력이 있는 인물들의 동선을 추적하고 알리바이를 확인했습니다. 총 23명의 용의자가 조사 대상에 올랐지만 대부분 명확한 알리바이가 있거나 물리적으로 범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40대 남성 어씨가 주요 용의자로 부상했습니다. 어씨는 인근 지역에서 건설 일용직으로 일하며 자주 마을을 드나들었습니다. 특히 두 사건이 발생한 시기에 마을 근처에서 도로 공사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몇몇 주민들은 어씨가 평소 아이들 주변에서 자주 목격되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더욱 의심스러운 것은 어씨의 평소 행동이었습니다. 방과 후 시간에 학교 근처를 배회하는 모습이 여러 차례 포착되었고 아이들과 대화를 시도하는 모습도 목격되었습니다. 한 학부모는 어씨가 자신의 딸에게 사탕을 주려고 했다며 불쾌감을 표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증언들이 쌓이면서 어씨는 핵심 용의자가 되었습니다. 어씨에 대한 조사가 본격화되었습니다. 경찰은 그의 거주지를 수색하고 주변 인물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어씨의 과거 행적과 두 실종 사건 당일의 알리바이를 철저히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물적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어씨는 두 사건 모두와 관련해서 애매한 알리바이를 제시했습니다. 비양 실종 당일에는 공사 현장에 있었다고 했지만 동료들의 증언이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시양 실종 당일에는 아프다며 집에 있었다고 했으나 이를 증명할 목격자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어씨의 진술에 의구심을 품었지만 강제 수사로 이어갈 만한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당시 DNA 분석 기술이나 디지털 포렌식 기법이 현재만큼 발달하지 못했던 점도 수사의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발견된 머리끈과 스케치북에서 지문이나 DNA를 추출하려 했지만 기술적 한계로 명확한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CCTV도 현재처럼 광범위하게 설치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용의자의 동선을 추적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결국 수사는 답보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언론의 관심도 점차 줄어들었고 새로운 단서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사건은 서서히 사람들의 기억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하지만 두 아이의 가족들과 마을 주민들에게 이 사건은 여전히 생생한 상처로 남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미제 사건 재수사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과학수사 기법의 발달과 함께 과거 해결되지 못한 사건들을 다시 들여다보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DNA 분석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했고 CCTV 분석 기법도 고도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실종 사건은 여전히 진전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전환점이 된 것은 2019년 같은 지역에서 발생한 또 다른 실종 사건이었습니다. 17세 여고생이 방과 후 학원에서 집으로 가던 중 실종되었고 일주일 후 야산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과거 미제 사건들과의 연관성이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지역 내에서 발생한 유사 사건들을 종합 분석하며 새로운 수사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놀라운 발견이 있었습니다. 용의자 어씨의 거주지를 다시 수색하던 중 200쪽에 달하는 두꺼운 노트가 발견된 것입니다. 이 노트는 어씨가 2000년부터 2001년까지 약 2년간 작성한 일종의 관찰 일지였습니다. 노트 표지에는 관찰 기록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고, 안에는 마을 아이들의 등하교 시간과 동선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노트의 내용은 수사진들을 경악시켰습니다. 각 아이들의 신체적 특징과 성격, 평소 행동 패턴까지 세밀하게 관찰한 기록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심지어 아이들의 가족 구성원과 부모의 직업, 일과 시간까지 파악하여 기록해 두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의 관찰이 아니라 의도적이고 체계적인 감시 행위였음을 시사했습니다. 특히 비양과 시양에 대한 기록이 매우 구체적이었습니다. 비양의 경우 9월부터 실종 당일까지 약 한 달간의 행동이 시간대별로 상세히 서술되어 있었습니다. 평소 친구들과 함께 집에 가는 시간, 혼자 가는 경우, 좋아하는 간식과 자주 들르는 장소까지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시양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실종 2주 전부터의 관찰 기록이 남아 있었는데, 할머니가 마중 나오는 시간, 혼자 집에 가는 날의 패턴, 평소 들고 다니는 스케치북의 내용까지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심지어 시양이 그린 그림의 특징과 좋아하는 색깔까지 분석해 놓은 것을 보고 수사진들은 소름이 끼쳤다고 합니다. 더욱 섬뜩한 것은 노트 곳곳에 실종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암시적인 문장들이 발견되었다는 점입니다. 직접적인 범행 고백은 아니었지만 나비를 잡는 방법이나 작은 꽃을 따는 기술 등 사건을 연상시키는 은유적 표현들이 여러 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내용들이 단순한 상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노트 말미에는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완벽한 계획이라는 제목하에 아이들을 유인하는 방법과 증거를 남기지 않는 기술 등이 상세히 서술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범죄 매뉴얼을 보는 것 같다는 것이 수사관들의 평가였습니다. 노트에는 다른 지역 아이들에 대한 기록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인근 3개 마을의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관찰 기록들이 다수 발견되어 연쇄 범행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다른 미제 실종 사건들과의 연관성도 조사하고 있으며 실제로 비슷한 시기에 이건의 추가 실종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어씨는 다른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수감 중인 상태입니다. 경찰은 그를 대상으로 25년 전 실종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어씨는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노트의 내용에 대해서는 취미였다며 단순한 관찰 기록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트의 발견으로 수사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된 것은 분명합니다. 25년 전에는 불가능했던 정밀한 필적 분석과 심리 분석이 가능해졌고, 노트에서 발견된 미세한 증거들을 현대 과학 수사 기법으로 분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노트 분석 과정에서 당시 수사에서 놓친 여러 단서들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과거 목격자 증언들을 노트 내용과 대조, 분석하여 새로운 사실들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노트에 기록된 시간대와 목격자들이 의심스러운 인물을 본 시간이 정확히 일치하는 부분들이 발견되어 수사에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비양과 시양의 가족들은 2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 당시 젊었던 부모들도 이제 중년을 넘어서고 있지만 아이들에 대한 그리움과 진실에 대한 갈망은 여전합니다. 특히 최근 노트 발견 소식을 들은 후 다시 한번 희망을 품게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비양의 어머니는 최근 인터뷰에서 딸의 방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며 언젠가 돌아올 것을 믿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양의 아버지 역시 딸이 그리던 나비 그림을 액자에 넣어 거실에 걸어두고 매일 바라보고 있다고 합니다. 두 가족 모두 사건이 해결되어 진실이 밝혀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도 이 사건이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25년간 마을에 드리운 어두운 그림자가 언제 거칠지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특히 당시 어린이였던 세대들이 이제 부모가 되어 자녀들의 안전에 대한 걱정이 더욱 커진 상황입니다. 마을 곳곳에는 아직도 두 아이를 기리는 작은 표지석들이 세워져 있어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수사당국은 노트를 통해 확보한 새로운 단서들을 바탕으로 사건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비록 25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지만 과학수사 기법의 발달로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증거 분석이 가능해진 만큼 사건 해결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노트에 남겨진 미세한 흔적들을 통해 추가적인 단서를 찾아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5년간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 두 어린이 실종 사건은 과연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요? 6년 전 발견된 200쪽 분량의 충격적인 노트가 사건 해결의 결정적 단서가 되어 마침내 진실이 드러나는 날이 올지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시간은 흘렀지만 진실을 향한 염원과 정의 실현에 대한 믿음은 여전히 살아있으며 두 아이의 영혼이 평안히 쉴 수 있는 그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모든 이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